안녕하세요. 화랑만당 화설의 사주 이야기입니다. 힘찬 한 주 잘 시작하셨나요? 저는 지난 토요일 춘천의 금병산을 다녀왔어요. 그곳 금병산은 금병산뿐만 아니라 김유정 문학관이 자리한 근대소설가 김유정님의 흔적이 깃든 곳입니다. 신례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김유정 작가가 태어난 곳이자 그의 소설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은 공간이기도 하죠. 서울에서 활동을 하던 김유정 님이 다시 고향 춘천으로 내려와 야학 운동을 펼치기도 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설 동백꽃 기억하시나요? 점순이가 소작인 아들인 주인공에게 감자를 내밀며 너 집엔 이거 없지? 하고 놀리던 장면, 그리고 닭싸움까지 벌이며 사랑을 표현했던 이야기인데 말이죠. 수능 언어 영역에서도 자주 등장한 작품이니 익숙한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고 해양 넘치는 작품을 남긴 김유정님, 그분의 사주는 어땠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럼 금병산 둘레길을 걸으며 김유정님의 사주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김유정님은 무신년 갑인월 정유일에 태어나셨어요. 먼저 오행부터 살펴볼게요. 월주에 자리한 갑목은 순수함, 자연, 그리고 목가적인 기운을 담고 있어요. 이 갑목이 일간 정화를 생하고 있지요. 목생화되는 기운이에요. 덕분에 이 정화가 힘을 얻고 그 힘은 무토 상관을 통해 자기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상관은 일간의 언행인데요. 즉, 자기 표현이 방출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시는 작가가 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주지요. 김유정님의 일대기를 보면 다양한 운동과 취미를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밖으로 표출하는 스타일이라 아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기와 화기가 너무 과하게 강해지는 만큼 이 명식에서의 금기운은 굉장히 위축이 되어 보이거든요. 즉, 강한 목기운과 금기운의 충돌, 그리고 강해진 화기운이 금을 자꾸 자극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금기운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연지월지에 인신충을 가지고 있어서 유년기와 젊은 시절에는 목생화된 화기로 인해 금기운의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금 건강 중에 신금은 우리의 면역력, 소화기 계통의 질환과 관련이 있고, 경금은 폐와 대장의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김유정님의 일대기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결핵으로 고생을 했고 치질도 있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금기가 위협되고 목금 충돌이 심하셨던 걸 보면 어린 시절에도 굉장히 예민한 성정을 가지셨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목생화로 인한 화기운도 매우 강하니 다혈질적인 면모도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재치, 순수, 연민, 열정의 품성도 저면으로 깔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운과 함께 적용해서 살펴볼게요. 8세 대운은 을묘대운으로 편인대운이거든요. 정말 대운부터 심상치가 않죠. 작은 호롱불에
나무 장작을 가져다 준 느낌이에요. 호롱불에 불이 붙어 활활 타겠지만 이 호롱불의 촛대가 과연 이 화기를 잘 견딜 수 있을까요? 편의는 치우친 생각, 쉽게 가지기 어려운 것들을 말해요. 아마 김유정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셨을 겁니다. 혹시 편인도식이라는 사주 용어 들어보셨나요? 이 도식이란 밥그릇을 깬다는 뜻인데요. 편인이 식신을 공격하여 실직, 질병, 진로가 막힘을 의미한다고 해요. 김유정님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가세가 기울었으니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지요. 하지만 이런 고뇌의 시간들이 이후 지필 활동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18세 병진대운이에요. 병진대운의 병화겁재가 천간으로 들어온 대운인데요. 인월에 태어나 화를 지향하는 사주이지만 이미 을묘대운을 거치면서 화기가 매우 충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 들어온 이 병화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 겁재가 나의 정제, 현재, 정관을 위협하잖아요. 따라서 내 주변을 둘러싼 것들에 대한 불안정성이 너무 높아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정제 편제는 남명에게는 재물이며 또 여자이기도 한데요. 이 대운에서 김유정의 형님께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낙향을 하시는 바람에 서울에 남게 된 김유정님의 고통이 매우 컸다고 해요. 또한 이 시기에 본인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그 여자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지 못했다고 해요. 그 여자분에 대한 또 과도한 집착을 드러낸 스토리도 인터넷에 보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자에 대한 집착도 아마 자신의 사주에서 취약했던 금기운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병화 겁재가 인생에 고난을 주었다면 지지로 들어온 진토는 국가 자리의 신금과 신진합을 이루며 수관성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다행히 이 관성의 영향으로 이 기간 가장 활발한 문단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농촌 계몽 운동에 기여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매우 뜨거워진 명식에 수기운이 들어왔으니 마치 가뭄의 단비 같은 모습이죠. 김유정님의 인생에서 빼앗긴 것도 또 얻은 것도 가장 많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28세 정사대운인데요. 정화가 천간으로 들어오면서 사주의 화기가 더욱 거세져요. 사화가 지지로 들어오며 사주 원국의 인사신 사명살이 성립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화기로 인해 금기가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시기가 된 것이지요. 금 건강에 치명타를 입은 김유정님은 결국 폐결핵으로 1937년 만 2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에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살고 싶다는 의지가 담긴 편지였어요. 이런 것만 봐도 김유정님이 얼마나 삶에 대한 애착이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 호롱불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작가의 문학적 재능을 담아내기 어려웠던 시대 상황과
그의 가정 형편, 그리고 건강,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김유정 작가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그분만의 해악과 따뜻함으로 현대 시대의 아픔까지 꿰뚫는 아주 멋진 영화 시나리오를 남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금병산 둘레길을 걸으며 만난 김유정님의 사주풀이 즐거우셨나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